날카로운 눈으로 여의도 정치를 들여다보고 따끔한 훈수하시는 분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앙선관위가 전 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이어서 간부의 친동생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좀 들여다보니까 참 가관이더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과 무엇이 다른가? 이 얘기가 예.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 조국 교수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지만은 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는가 하면 자기 아들 딸들의 이 스펙을 본인이 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대학과 대학원 이런 데 진학을 시키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기회를 빼앗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했죠. 이건 국가 공무원입니다. 선관위 공무원들이 네. 각 지방 공무원의 가령 9급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선관위 공무원 9급으로 경력 채용을 하도록 하는데 아버지들이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관위 직원들이 면접을 보면서 다 만점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2대1, 3대1 이런 경력 채용에서 당연히 이제 합격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사무감사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사무총장에게 있습니다. 네. 그 사무총장이 박창진이라는 분인데 이 사무총장의 곧장 자기 아들 문제가 걸려가지고 네, 네. 이러니 제가 보기로는 이게 조국보다 더하다. 이 더한 사건이다. 정말 파렴치한 사건이다. 이러고도 지금 권익위 감사는 받겠는데 감사원 감사는 못 받겠다. 그건 또 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치고 나오잖아요. 예. 이 감사원의 감사가 원래 회계 검사하고 회계는 이제 예산을 제대로 썼느냐 하는 부분을 회계 검사라고 합니다. 그 네. 법에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직무 감찰이 있는데 이 선관위 얘기는 선관위가 그 중립성, 독립성, 특히 독립성을 헌법에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는 받을 수 없다. 직무 감찰을 받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나쁜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예컨대 뭐 정치자금 문제라든가 혹은 선거에 있어서 공정선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감사원이 개입을 하게 된다. 그거 안 된다. 그걸 막겠다. 이제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감사원 얘기는 그건 천만의 말이다. 이거는 인사행정의 인사행정을 살펴보는 뿐이지 여기 선거관리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직무감찰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고유 업무와 예. 관련해서 무슨 전혀 관여하는 바가 예, 없는 그건 거다. 아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사행정만 살펴보겠다 이건데 근데 작년 9월입니까 아주 나쁜 선례가 하나 있었죠. 이른바 소쿠리 투표에 대해서 네. 어떻게 되는지 감사를 좀 하자 이랬는데 감사원이 끝내 자료를 내놓지 않았어요. 예. 이런 선관위가요? 거기 그 감사원이 아니고 선관위가 끝내 예. 자료를 내놓지 않았어요. 이런데 감사원이 그걸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근데 흐지부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때도 나온 얘기가 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을 우리가 그 감사원으로부터 받지 못하겠다.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다.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번에 이게 그 채용 비리는 명백한 이거는 그 범법행위거든요. 그 선관위 말이 참 재밌는 것이 그 인권위의 그 감사는 받겠다. 인권위에서 하는 것은 이제 법령에서 정해놓았으니까 인권위가 권익위에서 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요. 예.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것은 그 법령에 정해놓았으면 받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당연히 받겠다. 네. 그런데 국정조사도 받겠다. 국정조사는 뭐 국회에서 하는 네, 거니까 네. 그건 그 꼼짝없이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끝내 받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협조 안 하면 감사원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이 권한 쟁의에 대한 최종의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네. 가령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한 그 감사권이 있다 없다 이것을 결정해야 될 기관은 헌법재판소인데 한쪽이 제소를 하면 그 판단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권익위가 이제 감사를 하고 또 국정조사를 하고 심지어 검찰 수사까지 하게 되면 과연 누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 제가 보기로는 이 감사원은요 이번에 그 정말 황골 탈퇴해야 됩니다. 이 노태학 그 대법관이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네네. 아니고 선관위가 제가 자꾸 예, 예. 이게 혼동을 해서 미안합니다. 네네. 그런데 대법관 출신이죠. 노태학 선관위원장인. 예.
그런데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이 이번에도 그 이 독립성에 자꾸 방점을 찍고 그 조직을 보호를 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다가 어제 못해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고 이랬는데 제가 보기로는 노태학 선관위원장부터 지금 사표를 빨리 쓰고 물러나야만 합니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선 박창진, 송봉섭 이런 사람을 면직해서 예컨대 뭐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제대로 그 무조건 이 수령을 하고 이 면직 처분한다는 것은 다른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으로 퇴임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뭐 본인들에게는 좀 가혹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징치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군대로 따지면 불명예 제대를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아이들도 그냥 국가 공무원으로서 그대로 중앙선관위 지금 근무를 하는데 전혀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해직 처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누군지 다 알 거 아닙니까? 다 알죠. 모두 다 알죠. 그리고 지금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 꼬리 자르기란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이 그 불법 채용에 이 채용 비리에 연관이 된 그 하급직 선관위원들, 하급직 선관위 직원들, 이 직원들만 이번에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러니까 꼬리 자르기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그 징계를 받아서 그 뭐 파면을 받아야 될 사무총장 박창진이나 또 사무차장 송봉섭 같은 분은 그대로 면직 처리를 받으면 아닌 말로 뭐 몇 달 쉬다가 다른 국가 공무원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점은 그런 그 어떤 이 선관이다 감사원이다 이런 어떤 뭐 직역의 그 싸움이라기보다 그건 공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관위가 자체 쇄신안 내놨습니다. 사무처 수장,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 또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35년 만에 사무총장 자리를 외부에 개방한다. 하는데 이 외부 개방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좀 앞으로는 이제 나아지겠죠. 자체에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보다는 외부에 개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피가 수혈이 돼서 특히 사무총장 자리는 전체 그 선관위 직원들을 관장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근데 모든 인사 문제 이런 것을 다 감찰하고 최종적으로 이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실무 책임자죠. 그리고 그 자리가 또 장관급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개방을 한다면 좀 나아지겠죠. 뭐 어떻든 선관위가 지금까지 독립성을 주장을 하면서 폐쇄적으로 운영이 됐고 그래서 그 안의 비리가 은폐가 되어 왔다. 특히 채용 비리가 은폐되어 왔다. 이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고유 업무인 선거 업무에 있어서도 소쿠리 투표가 자행이 되고 그리고 그 온갖 이제 부정 투표 이 논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부정 투표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선거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면요, 선관위에서는 좀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관위는 그런 부끄러운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까 잠시 언급이 됐듯이 노태학 선관위원장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이기 때문에 본인은 사퇴 계획 없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앙선관위원장뿐 아니고 사실 그 전 정부에서 이른바 알박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각종 자리, 근데 뭐 그 국영기업체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정부 공공기관들 그리고 단체장들 이 임명할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전부 다 새롭게 다 박아놓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중앙의 정권만 바뀌었지. 사실 그게 수족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거의 막 7, 80% 될 겁니다. 근데 중앙선관위만 하더라도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 방통위, 뭐 국민 권익위 다 말할 것 없이
아직까지도 전 정권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말이 먹히들지를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외국 같으면 이게 시스템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리트 시스템이 있고 하나는 스포일즈 시스템이 있는데 스포일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소위 역관주의다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는데 정권이 역관주의요. 예, 정권이 바뀌면 거기에 연관돼서 한꺼번에 싹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들어갔을 때 조지아 마피아가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로널드 레이건이 들어갈 때는 캘리포니아 마피아가 들어갔다. 이 백악관부터 시작해서 중앙에 몇천 명의 자리들이 일제히 싹 물러나고 그래서 대통령 임기랑 기관장 임기를 맞추자는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도 같이 하죠. 네네. 예, 그게 바로 선진 민주정에서 하나의 그 지금까지 그 관리라고 할까, 뭐 태도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정권으로부터 어떤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임기제를 마련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검찰총장이라든가 뭐 방통위원장이라든가 그런데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내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임명할 때부터 정권에 아주 편향적인 사람을 임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임명을 해버리고 그 임기를 지키라고 하면 그러면 후임 정권에서 보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눈알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불편한 인사일 수밖에 보통 없죠. 불편한 예. 게 아니죠. 이러니까 이 국무위에 원래 배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석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까지 배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는 이런 모습은 우리 그 국가를 위해서 하나의 불행이고 야, 지금이라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자리는 쫙 결정을 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면 이러이러한 자리는 앞으로 대통령과 함께 들어가고 네. 함께 나가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예. 방통위원장 그리고 뭐 권익위원장 이런 자리뿐 아니라 네. 이 공공기관장들 중에서도 대통령과 함께 그 퇴진해야 될 자리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살펴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몇천 개 이르는 자리를 마치 정권의 어떤 전리품처럼 여겨가지고 자신들이 그 아직 임기제 이런 것을 이유로 다 알박기를 해놓고 하나도 물러나지 않는다면요. 이게 후임 대통령으로서는 예. 정권만 바뀌어지 정말 깝깝한 거죠. 그 전문성 있는 인사가 아니라 그냥 뭐 공신들한테 보상으로 한 자리씩 주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우리 정치 문화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특징인 이름을 거명은 정말 할 수는 없고 전문성 있는 사람은 정말 손꼽을 정도입니다. 예. 정말 손꼽을 정도예요. 네. 그리고 너무나 이 비전문성을 따지기 전에 공부를 하나도 안 한 분을 그런 자리에 다 앉혀놓는 게 네. 한둘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사실은요. 그 조직에 가서 하위 직급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네. 당장 말이 나와요. 자기 위에 그 총책임자를 두고 군대 별명으로 우리 기마사 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가장 조직의 책임자를 업신여겨 보는 깔보는 업신여기고 그쵸? 깔보는 거죠. 예. 그냥 권력의 그 낙하산으로 떨어져 갖고 그냥 거쳐가는 사람. 예. 그래서 고급 승용차 타고 비서 데리고 비서에게 인사받으면서 법인카드 그러고 쓰면서. 있지. 예. 결국은 그 밑에 직원들로부터 어떤 존경도 받지 못하고 예. 어떤 전문성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직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대통령과 권력과 함께 진퇴를 하는 자리는 다 정해놓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도 되고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해도 되는데 예. 정해놓고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함께 진퇴를 하는 그런 좀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국정조사, 권익위조사, 수사기관 조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선관위 좀 지켜보겠습니다.